기계가 잘하는 일은 기계에게 넘겨주고 사람은 사람이 더 잘할 수 있는 일에 가치를 집중을 해야 됩니다. 그 부분이 바로 생각을 하고 창조하는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인간과 기계가 함께 살아갈 세상. 4차 산업혁명은 이미 와 있는 미래입니다. 현실적으로 이걸 어떻게 응용할 수가 있는가, 그것이 현실의 생활에 어떤 보탬이 될 수 있는가, 이 공학적 설계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삶의 질을 높이고 인류의 행복을 증진시키기 위해 미래는 어떤 인재를 필요로 할까요? We still have about 1 billion people who are not fed well. So we need a revolution. We need a revolution in technology. We need a revolution in value on being efficient, putting value on efficient water use, efficient nitrogen use, and so on. 대학에 불고 있는 변화의 바람, 그 중심엔 사람이 있습니다. 새로운 시대가 요구하는 맞춤형 인재를 키우기 위한 대학들의 고민이 깊습니다. 호남대학은 4차 산업혁명을 이끌 핵심 산업 중 하나인 자동차 분야로 승부를 걸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친환경 자동차와 자율주행차 개발에 주력하고 있는데요. 마치 어느 자동차 대기업의 생산 공장을 보는 것 같죠? 이제 겨우 1학년 학생들이 직접 자신만의 전기 자동차를 만드는 수업이랍니다. 학생들은 먼저 전기 자동차의 기계적 전기적 구조를 이해하고 직접 3D로 축소 모델 프레임도 설계했습니다. 실습실에서 밤낮으로 고민하고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쳤습니다. 그 결과 미래 자동차 학부 1학년 학생들만의 친환경 전기 자동차를 완성해냈죠. 교수님들 도움 없이 오직 학생들만의 힘으로 만든 자동차입니다. 5월부터 8월까지 학기 중에는 저녁에 방학에는 거의 매일 밤을 새가면서 하루도 안 쉬고 대회 전까지 계속 준비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자동차들 정말 달릴 수 있을까요? 두 자동차의 이름은 호미카와 모비딕. 김진솔, 이준혁 두 학생이 시범 주행에 나섰습니다. 차량의 무게는 180kg으로 최대한 가볍게 했고요. 휠 또한 알루미늄 휠을 가공해서 강도는 유지하되 무게감은 줄였습니다. 최대 속도 64km까지 달릴 수 있는 친환경 전기 자동차. 호미카와 모비딕, 멋지게 캠퍼스를 달립니다. 호남대 미래자동차학부 학생들은 지난해 8월 전국 대학생 자작 자동차 대회에 출전해 각각 2위와 3위를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전국 102개 대학에서 186개 팀, 총 2,300여 명이 참가한 대회. 참가팀 중 1학년 학생들로만 구성된 팀은 호남대 미래자동차공학부가 유일했습니다. 가속과 제동 등 차량 제어 기량을 겨루는 분야에선 호미카가 2위, 모비딕이 3위를 차지했고요. 차량의 종합 성능과 드라이버의 운전 기술을 겨루는 분야에선 모비딕이 3위에 올랐습니다. 처음에는 저희가 직접 차를 만든다고 했을 때 잘 몰라가지고 막막했었는데 이제 저희가 고생 끝에 만들어진 차가 이렇게 잘 달리는 모습을 보니까 굉장히 뿌듯합니다. 가볍고 안전하게
잘 갈 수 있게 효율적으로 오래 갈 수 있는 자동차를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미래 자동차 산업에 기여하기 위해 호남대가 친환경 자동차와 함께 주력하고 있는 또 하나의 분야는 자율주행차입니다. 캠퍼스 곳곳에선 완전 무인 자동차를 향한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죠. 그런데 이 자동차는 어떻게 혼자 움직이는 걸까요? 이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이제 키넥트 센서를 이용해서요. 이제 사람의 모션을 이렇게 취하는 거를 이제 키넥트 센서가 받아들여서 그 행동을 랩뷰라는 프로그램으로 연동을 시켜서 이제 사람이 뭐 오른팔을 올리면 우회전을 한다든지 오른팔을 왼쪽으로 하면 좌회전을 한다든지 아니면 왼손 같은 경우는 직진, 후진 이렇게 있지만 또 직진할 경우에는 손을 더 높게 들면 높게 들수록 이제 이 하드웨어적인 자동차가 좀 더 빨리 갈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게임에서 많이 활용되는 키넥트 센서를 이용한 건데요. 자동차는 사람의 동작을 인식해서 각 신체 부위에 정해놓은 명령대로 움직입니다. 변속, 정지, 그다음에 왼손을 내리면 후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왼손을 좌측으로 하면은 이제 좌회전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우회전을 하면 우회전 상태입니다. 이런 아이디어는 어떻게 얻었을까요? 이제 제가 뭐 RC카도 좋아해서 만든 것도 있습니다. 뭐 기본적으로 RC카들은 이제 컨트롤러 이렇게 리모컨으로 조종을 해서 조작을 하지만 생각을 해보니까 다른 방법으로도 조작을 할 수 있겠다 싶어서 찾다 보다가 이제 저희가 예전에 게임할 때 이제 사람 행동을 인식해주는 이제 키넥트 센서가 있다는 걸 알게 돼서 이제 사람 행동을 인식해서 이 자동차를 움직이면 재밌겠다라는 아이디어가 떠올라서 직접 실행에 옮겨서 이 프로그램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우회전, 좌회전, 우회전, 좌회전, 우회전. 우리 삶을 더 편리하게 해줄 미래 자동차의 가능성은 무궁무진하게 열려 있습니다. 이곳은 자율주행차를 연구하는 학부생 동아리방인데요. 학생들마다 자신만의 자율주행차 연구가 한창입니다. 잘하고 있지? 담당 교수님은 조언자일 뿐 모든 연구는 학생들 스스로 해나가죠. 이거? 네. 이쪽? 예. 이쪽은 된다. 예. 너는 어때? 지금 저번에 취득한 데이터 지금 자르고 있고요. 학습 시킨 걸로 시뮬레이션 돌리고 있는데 오차가 좀 심해가지고 맞아. 고정 작업도 하고. 학습이 문제지. 예. 그게 막 핸들링 데이터가 흔들려가지고 좀 노이즈가 많고요. 그 동영상 안 나오겠네? 봅니다. 저거고. 그래프로 좀 보여줄게 만들어서. 이게 핸들 데이터야? 예, 맞습니다. 좀 떨림이 좀 많죠. 그렇지. 예. 그 다음 주? 테스트는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한번 해보자. 예, 알겠습니다. 오늘 오후라도 한번. 그래가지고 문제점이 나온 다음에 그다음에 고칠 수가 있지. 이게 저희 때는 주로 이제 주어진 이제 학습 수업 시간에 배운 것을 하는 게 주였는데 지금은 자기 스스로 학습이 되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온라인상에는 엄청난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자기 스스로 공부하는 그런 태도가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명규 학생은 자동차가 스스로 차선, 신호등, 표지판 같은 주변 환경을 인식하는 기술을 연구하고 있는데요. 먼저 실제 차량이 달릴 때와 비슷한 주행 정보들을 수집해서 자동차를 학습시켜야 합니다. 지금 앞에 카메라가 이제 학습시키기 위한 데이터를 얻기 위해서 달아놓은 카메라고요. 원래는 이게 핸들이나 페달이 없이 자율주행을 하는 것이 저희 목표인데 이제 그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이제 하는 과정에 데이터를 취득하기 위해 장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사람의 눈 역할은 카메라가 하고요. 기어 변속, 핸들 조향, 페달 조작을 담당하는 손발의 역할은 모두 모터가 대신합니다.
이 둘을 이어주고 계산하는 일은 바로 컴퓨터가 하게 되죠. 그런데 번번이 시행착오가 많습니다. 이번엔 또 뭐가 문제일까요? 지금 프로그램이 꼬여가지고 하다 보면은 이게 본인이 원하는 대로 되는 것보다 안 될 때가 더 많죠. 훨씬 많습니다. 그럼 이론상으로 되는데 왜 시도를 해보면 안 될까요? 그 이유가 있을 텐데. 저도 그 이유를 몰라서 지금 너무 답답합니다. 그래서 시간을 투자하고 교수님께 자문도 구하고 주변 사람한테도 물어보고 해서 어찌어찌 해결을 하면은 그때의 기분은 정말 뿌듯하죠. 다음 날 새벽, 이명규 학생은 여전히 연구실에 있습니다. 어제 작동이 잘 되지 않던 자동차. 이유를 알아야 문제를 해결할 텐데 아직 원인조차 찾지 못했습니다. 세상에 없던 새로운 것을 만들어 나가는 일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결국 또 아침을 맞았습니다. 자율주행차 연구를 시작한 후 학교에서 밤새는 일은 일상이 됐죠. 그런데 아침 일찍 교수님과 어디에 가는 걸까요? 컴퓨터 앞에서만 작업하다 보면요, 이제 실제 도로 환경이 무슨 문제가 있고 어떤 변수가 있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는데요. 실제로 차를 운전하다 보면은 이런 변수들이 눈에 보이다 보니까 연구하고 개발하는 데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추가해서 연구를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계속 풀리지 않는 부분 때문에 졸업한 선배를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데이터 관리 분야에서 일하고 있는 박준도 선배입니다. 어디서 할까? 이 부분의 함수가 데이터가 확인해야 될 부분이 이 부분이야, 이 부분. 이 제어 함수 쪽. 이거를 확인해서 데이터가 잘 들어오는지 확인을 하고 체크를 하면 아마 지금 어려워하는 문제는 좀 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 제가 그 부분을 놓쳤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장에서 일하는 선배들의 경험은 큰 도움이 됩니다. 급해서 먼저 가야 된다. 사실 학교에서 하다 보면 그 실무적인 부분이나 또 여러 가지 다양한 요소들이 필요로 한데 그것들을 다 갖추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무래도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가끔 저희가 도움 줄 수 있는 부분들을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네. 함수 입력값이 잘못됐던 것이 문제였는데요. 잘못 입력됐던 데이터를 수정하고 다시 도전해보기로 했습니다. 이번엔 성공할 수 있을까요? 명규 학생의 자동차가 조금씩 캠퍼스를 달리기 시작합니다. 드디어 핸들에서 손도 뗐습니다. 손 놓고 지금 학습된 데이터를 이용해서 핸들 스티어링 각도를 조정 중입니다. 스스로 도로 상황을 파악하고 혼자서 핸들을 조종하는 자동차. 아직 부족한 부분이 많지만 명규 씨의 자동차는 조금씩 운전자 없이 스스로 달릴 수 있도록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율주행차를 통해 사람들이 더 행복해지는 것이 명규 학생의 꿈입니다. 완전 자율주행이 가능한 그런 완벽한 자율주행 자동차를 만들어 보는 게 이제 제 꿈입니다. 자동차가 정말 사람이 사는데 필요한 부분이고 어떻게 보면 필수적인 요소인데요. 몸이 불편하거나 해가지고 자동차를 사용하지 못하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런 사람들에게 완전 자율주행차가 개발이 된다면은 크나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완전 자율주행차를 준비하는 세계의 움직임이 분주합니다. 4차 산업혁명의 상징처럼 이야기되는 자율주행차는 과연 어디까지 와 있을까요? 세계적인 자동차 명문대학 미시건 주립대학을 찾았습니다. 미시건주에서 가장 오랜 역사를 자랑하며 중서부의 하버드로 불리는 곳이죠.
미시건 대학에서는 지역사회와 기업 그리고 대학이 긴밀하게 협력하며 여러 가지 실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미국 자동차 산업의 메카인 미시건주는 자율주행차의 실험과 사용, 나아가 판매에 이르는 모든 규정을 미국 최초로 법제화하기도 했죠. 2015년은 세계 최초로 자율주행차 주행이 가능한 거대한 실험 도시 MCT를 구축했습니다. 약 3만 9천 평 정도의 넓은 부지로 이루어진 MCT. 도로, 가건물, 교차로, 횡단보도 등으로 구성된 도시부와 자갈길, 철도 건널목, 4차선 도로 등 교외 지역 환경을 재현한 교외부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실제 교통 상황과 최대한 가까운 환경으로 만들려는 노력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MCT엔 로봇으로 만들어진 행인도 있습니다. 교통사고 같은 실제 상황을 대비한 가상 실험을 위해서입니다. We are the only university that has the MCity test facility. And in that way, we're able to think not just about how one vehicle is operating, but we can actually see how these vehicles operate in the intended environment in a safe way, and how they can communicate effectively with the infrastructure and be part of a greater system of mobility. MCT에서 실험한 차량은 지금까지 3,000대에 이릅니다. So we're inside the vehicle tent where we store a lot of our research vehicles. These two vehicles we refer to as the open CAV. CAV stands for Connected and Automated Vehicles. Open is because these vehicles have a lot of perception and sensor technology outside the vehicle. And then they're all connected to steering, braking, and throttle so that we can actuate the so our researchers here are working to essentially give these vehicles the brains so that they can drive themselves and eventually be fully autonomous. You see this LiDAR here. This LiDAR is used not only for mapping. It's really important for the vehicles to know exactly where they are. So in addition to GPS, they use the LiDAR for mapping and obstacle detection. Then we have long-range radar on the front of the vehicle, as well as two additional LiDAR for obstacle detection at a lower height, and then also short-range radar for obstacle detection on the side of the vehicle. You could add numerous sensors. You can see the setup is intentionally rugged so that we can adapt various sensor technology as new technologies evolve. Already these vehicles drive themselves all around inside M-City. Not only can they communicate with each other, they can communicate with the traffic signals and the traffic network inside M-City. Tablet simply displays the route inside M-City that the vehicle is driving. It also displays an augmented reality scenario where we are simulating dozens, if not hundreds, of simulated vehicles in real time that are communicated with the vehicle so that it thinks it's testing on M-City with hundreds of vehicles. 지난해 6월, MCT에선 무인 셔틀버스가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자동차 보험에도 가입된 이 미니버스는 3.2km의 도로를 주행하고 있죠. So this vehicle is a Navia Arma, a low-speed people mover, and M-City has its own Navia that operates inside M-City, providing tours and testing and other experiences for visitors coming to the test facility. In the future, we will also be deploying these on campus as well. 세계의 자율주행차 산업은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2035년엔 자율주행차가 전체 자동차 판매량의 25%를 차지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는데요. 운전자가 핸들, 가속 페달, 브레이크를 조작하지 않아도 스스로 목적지를 찾아가는 자동차.
자율주행차가 일상화된다면 우리 삶엔 어떤 변화들이 생길까요? 일각에선 버스기사, 화물차 운전사 등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란 우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실수로 벌어지는 수많은 교통사고를 줄일 수 있을 거라는 기대 또한 크죠. 더욱 편리하게 삶의 질을 높여주고 수많은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줄 수 있는 인간 중심의 자동차. 이것이 바로 앞으로 자율주행차가 달려가야 할 바람직한 방향이겠죠. Right now, roughly 35,000 people in the United States annually lose their lives. These technologies have the potential to reduce that by over 90%. And hopefully, if they're connected and talking to each other and the infrastructure, to also reduce congestion as well, making mobility much easier in urban environments. 호남대학교 미래자동차학부도 인류가 행복한 미래를 만들어갈 인재를 키우는 것이 목표입니다. 기계는 결코 할 수 없는 생각하는 능력을 키우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죠. 레프트 모터에 풀파워 들어가고 라이트 모터가 마이너스 100으로 파워가 들어가거든. 그러면 왼쪽 모터가 회전하고 앞으로 이게 후진하는 거잖아. 우회전하겠네. 그래서 우회전을 해. 뭐야? 이거 수레가 아니야? 여느 공대 수업과 달리 자유로운 토의가 한창인 수업, 창의공학 설계라는 과목인데요. 이게 터치 센서가 교수님은 그저 옆에서 도와주는 조력자일 뿐. 수업을 이끌어 나가는 건 학생들입니다. 학생들은 이미 온라인으로 이론 수업을 모두 마친 상태. 수업 시간은 학습 내용을 확인하고 발전시키는 시간을 갖습니다. 구조화 식조화 이거. 이른바 거꾸로 학습법이라고 하죠. 수업 시간에 그 이론 위주로 하는 수업 같은 경우에는 이 교수자가 이 가르치기에도 굉장히 그 수업 시간이 촉박하고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의 이해도가 굉장히 떨어지고 흥미도까지 떨어지는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 교수자가 이 이론에 관한 내용을 미리 이 동영상을 만들어서 학생들이 이 선수 학습을 해오고 그 본 수업 시간에는 이러한 그 학습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이 다양한 활동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학생들의 이 흥미도가 올라가고 이 더불어 그 이해력과 이 적용 능력까지 이 향상시킬 수가 있습니다. 토론과 발표가 끝난 뒤 이번엔 학생들이 로봇 자동차 조립을 시작하는데요. 오늘 배운 컴퓨터 프로그래밍과 로봇 제어 방법을 이용한 활동입니다. 그리고 로봇 자동차 조립이 끝나고 시작된 게임. 시작! 로봇 이어달리기 경진대회입니다. 이 또한 창의적인 공학자를 키우기 위한 새로운 방식의 수업이죠. 점점 우선은 그게 바로바로 응용을 하다 보니까 그게 다 머리 한순간에 다 들어온 게 빨랐던 것 같아요. 다른 수업 같은 경우는 이런 공부하면은 계속 몇 시간씩 공부하고 또 해야만 겨우 들어왔던 반에서 바로 적용되고 바로 로봇이 움직이는 걸 보여주기 때문에 바로 머리에 형체에 그려졌던 것 같습니다. 4차 산업의 그 키워드는 융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수업을 통해서 이 학생들의 이런 소프트웨어를 다룰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컴퓨팅 이 사고 능력, 그다음에 하드웨어 컨트롤 능력. 그래서 즉 이 본 수업을 통해서 이 4차 산업의 키워드인 이 융합에 대해서 공부할 수가 있게 됩니다. (4차) 산업혁명이 시대의 화두로 떠오른 지금 미래 먹거리에 대한 관심 또한 뜨겁습니다. 원광대학교에선
기존의 생명자원대학을 농식품융합대학으로 바꾸고 미래식량 연구에 주력하고 있는데요. 원예산업학과 전공 수업 시간, 학생들이 온 신경을 집중하고 있는 건 다름 아닌 파프리카입니다. 대체 뭘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나 했더니 파프리카에 씨를 모읍니다. 그리고 씨앗의 개수를 하나씩 세기 시작하는데요. 노란 파프리카 씨앗은 97개, 빨강 파프리카는 133개가 나왔습니다. 대체 파프리카 씨앗 개수는 왜 세는 걸까요? 이 빨강의 이 종자는 133개가 들어있어서 약 한 입당 500원씩 계산하면은 이 파프리카 하나에 6만 5천 원 정도의 값어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자 산업이 블루오션이고 이 종자를 개발해서 전 세계로 판매했을 경우에는 농가나 이렇게 종자를 생산하는 사람들에게 고부가 가치가 있습니다. 종자 활력 검사를 통과한 종자만이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데요. 이제 이렇게 TTC를 집어넣은 용액에다가 미리 하루 전에 물에다 불려놓은 옥수수 종자를 활용을 해서 담궈 놓을 건데요. 네, 지금 여기서 이제 가까이 보시면요. 이미 겉에서도 붉게 염색되어 있는 게 눈에 띄잖아요. 이제 지금 이 붉은색으로 염색되어 있는 부분이 이 옥수수 종자의 배부분인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이렇게 붉게 염색된 것이 활력이 있는 좋은 종자라는 것을, 비싼 종자를 사용하는 만큼 좀 생산력이 좀 별로 그렇게 높진 않아서 좀 농민들이 많이 힘들어한다는 뉴스 기사 같은 것도 많이 찾아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우리나라에서, 그러니까 이제 그 파프리카나 토마토 같은 경우에는 왜 종자가 비싸냐면은 해외에서 수입을 해오는 종자들이 많아서 로열티? 네, 그게 붙어가지고 이제 종자값이 비싸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그러한 농민들의 고충을 해결해주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우리 국내에서 좀 더 육종을 많이 하든 아니면 이제 새로운 신품종을 많이 개발을 하든 해서 좀 더 저렴한 종자의 값으로 이용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발전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원광대학은 농업과 공업을 함께 발전시킨다는 이른바 농공병진을 새로운 슬로건으로 걸고 인재 양성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움직인다. 선생님, 여기 힘 반점이... 특히 전라북도의 주력 산업인 농생명 분야와 창의공학 분야의 융합을 통해 미래를 선도하는 대학으로 거듭나고 있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자, 요리 안으로 들어가. 이쪽으로. 보란색을 띄우고 있는 것도 있고, 또 여기에 기후변화 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북 지역 8개 대학교와 그린 캠퍼스 실천 협약을 맺고 저탄소 녹색 성장 운동에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루어져야 한다고 그랬죠. 지금 보면 여기에 균이 들어가 버렸어, 균이. 균이 들어가지고 완전히 썩어버렸죠. 농업은 모든 산업혁명의 기본이 됩니다. 다시 말하자면 소위 이제 녹색혁명, 그린 레볼루션이 없는 국가는 그 후에 2차 산업, 3차 산업, 4차 산업혁명이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먹거리에 관한 혁명이 바로 농업이 되겠고요. 그런데 그 농업의 핵심적인 영역은 끊임없이 육종 사업을 하는 게 필요하다. 여기에 초점을 맞추었던 거고요. 원예 산업과 학생들이 학교를 나섭니다. 어디 좋은 데라도 가는 걸까요? 학생들이 도착한 곳은 국제종자박람회인데요. 올해 처음으로 열린 이 행사는 종자 산업 분야에선 국내 유일한 박람회로 우리 품종의 우수성을 전 세계에 알리고 종자 산업을 미래 성장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농식품부와 전라북도 김제시가 주최하고 농업기술 실용화 재단이 주관하는 행사죠.
이번 박람회엔 국내 종자기업이 개발한 우수 품종들이 전시됐는데요. 사카토 코리아, 좋은 종묘. 과연 어떤 품종들이 있을까요? 이런 것들은 블랙체인지 토마토는 아주 인기가 많아요. 이 종자 하나에 한 입당 한 500원에서 한 700원 정도 되는 아주 좋은 품종이에요. 8장목 237품종이 개량된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태어나는데요. 빨간색, 뭐 주황색 이런 토마토가 있어.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토마토를 다 품종을 개량해가지고 이렇게 재배를 하고 있다는 거야. 그러면은 이런 토마토 같은 경우는 영양가가 상당히 높아. 다른 토마토 비해서. 알겠어요? 네. 우리가 일상 속에서 쉽게 접하지 못했던 신기한 품종들이 가득합니다. 수박 종자예요, 수박. 수박 종자인데 수박 종자를 코팅을 해서 코팅. 알겠어? 여기 수박 종자, 수박 종자. 수박 종자, 여기다 코팅 씨앗. 수박 종자, 씨앗이야. 수박 종자고 여기도 다양한 색깔로 이렇게 뭐 수박, 호박 이런 종자를 코팅을 했어. 코팅한 것은 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코팅을 하는 것이야. 자, 여기서 쳐다보자. 국내 종자기업 16개 업체가 참여해서 그동안 심혈을 기울여 연구했던 성과물들을 선보입니다. 고추 종자, 고추 종자. 고추 종자죠. 이제는 토포자 매항이라는 기술을 이용해서 배추랑 무랑 같이 교잡을 해서 지금 조금 자색인데 이쪽 이렇게 배무채라고 저희가 신품종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종자도 같이 나와 있어서 좀 이쪽에 보시면 시식도 가능하거든요. 한번 맛보시면 배추랑 다른 맛이에요. 저는 배무채. 아사가 보기에 아삭아삭하시죠? 아삭아삭 맛있는데요. 예, 배추보다 더 맛있고 예, 열무보다 더 연해요. 예, 맵죠? 아, 매워요. 네네네. 맛이 어때요? 맛이 어때? 겨자? 네, 겨자 맛. 종자 산업의 세계는 정말 무궁무진하네요. 정부는 종자 산업 발전을 위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투자를 하고 있고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종자의 그 기반 조성, 그 기반 조성이 가장 중요하고 종자업체로서는 거기에 이제 투자가 이루어져야 되고 또 우리 더 중요한 것은 거기에서 일할 수 있는 인력, 전문 인력 양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 전문 인력 양성이 이제 이루어져야 되는 곳들이 바로 이제 대학에서 해줘야 할 그런 역할입니다. 사실 그동안 종자 산업에 대해서 무심했던 학생들. 이번 행사를 통해 우리 품종의 우수성을 확인하고 농업 전문가로서의 꿈을 다집니다. 다양한 종자들을 보면서 우리나라 농업 기술이 이만큼 발전될 거라는 걸 한번 느꼈고 저도 이런 종자들 개발하면서 농업 경제에 이바지하고 싶다는 그런 생각이 또 들었고요. 또 종묘 회사가 그렇게 많지 않을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많은 종묘 회사들이 육종 힘쓰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한 번 더 놀랐습니다. 식물생리학 전공 수업 시간입니다. 학생들은 강의실 대신 농장에 나와서 수업 준비가 한창인데요. 박순주 교수는 유전자를 변형해서 더 좋은 품종을 개발하는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토마토 연구에 주력하고 있죠. 재밌나? 아우. 내가 요거 설명해 줄까요? 지금 이게 지금 어떤 거냐면 이 토마토의 생장점이 원래 일반적으로 이렇게 자라다가 하나의 꽃으로 만들어지는데 이게 지금 일반 꽃이야. 여기 보는 것처럼 개화 시기가 지연된 돌연변이 같은 경우는 개화 시기도 늦을 뿐더러 꽃대 발생과 그 다음 꽃대 발생과의 잎 발생 시기가 아주 다릅니다. 그런데 이 돌연변이와 일반 토마토를 교배를 해서 이형 접합을 만들었을 때 수확량이 늘어나는 표현형을 보이죠.
이거를 초우성 유전 형질. What is the abdominance of this plant particularly? 초우성 유전이라 그러면 양쪽 부모에서 나타나는 형질들이 형질보다 잡종에서 그래서 F1에서 나타나는 형질이 부모보다 더 뛰어나게 되는 경우 이런 걸 초우성 유전이라고 그러죠. 영어로는 오버더미넌스라고 그래요. 최근 박순주 교수 연구팀은 토마토를 다수확할 수 있는 원천 기술을 개발해 학계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우성적인 형질을 이 연구 결과는 세계적 학술지 셀의 표지 사진으로 선정될 정도로 그 중요성을 인정받았는데요. 농가의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첨단 육종 기술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토마토뿐만 아니라 다른 품종에도 가능성은 열려 있습니다. 사실은 토마토는 가지과 작물로서 아주 연구하기가 용이합니다. 이 말은 토마토 연구를 기본으로 하여서 가지과 작물인 감자, 고추, 그다음에 가지 이런 작물로 응용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좀 더 멀리 콩가 작물, 콩도 토마토처럼 줄기 성장이 심포디얼과 비슷한 구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야생 토마토에서 추출한 유전자를 일반 토마토에 적용해 개화 시기를 조절하는 토마토를 개발한 건데요. 열매는 안 열리고, 그지? 식물 이파리만 많이 만드는 거야. 맞지? 그지? 그래서 밸런스가 안 맞는 거지. 언밸런스야. 그래서 사람들이 밸런스를 잡아보자. 식물은 시스템이거든? 그래서 식물이 열매를 안 만들고 이파리만 많이 만들면 열매는 적고 덩치만 커지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밸런스를 맡아보기 위해서 얘하고 교배를 했어. 그랬더니 수확량이 얘보다 월등히 많이 늘어나는 거야. 이러한 다수학 토마토 개발의 기반이 된 것은 유전자 가위 기술입니다. 자, 여기 조직 배양실은 토마토의 그 형질 전환을 위해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토마토의 떡잎입니다. 이게 떡잎을 이렇게 잘라서 지나게 되면 여기를 보시는 것처럼 줄기가 나오게 되죠. 유전자 가위 기술이란 인간 및 동식물의 유전자에서 DNA를 정교하게 잘라내는 기술을 말하는데요. 미래 먹거리 생산의 필수 기술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고전 육종 방법은 새로운 품종을 만들어내는데 짧게는 5년, 길게는 10년 이상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본 실험, 유전자 가위, 그다음에 유전자 도입 이런 것들을 활용함으로써 새로운 품종을 개발하는데 시간이 획기적으로 단축될 수 있죠. 그런 점에서 미래의 먹거리 산업, 4차 산업에서 새로운 종자들을 개발하고 활용하는 데서는 필수적인 기술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2050년에는) 현재 70억인 세계 인구가 95억 명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합니다. 인류의 생존을 지켜줄 새로운 종자 연구는 더욱 절실해졌죠. 농업의 명문 UC 데이비스에선 블루오션으로 떠오르는 첨단 농업 기술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What she is doing is she is interested in plant root development, and so she's interested in trying to understand how barriers are formed in the root in response to a change in the amount of water or in response to a change in the amount of salt. Yeah. So this is how the roots are developing in vitro plates. Oh, just developed just root Just on the roots. media. Wow. Yeah. So once you transform cotyledon, and then you get roots from them, and each root that you get is an independent, let's say, line, Oh. and then you subclone into new plates, and this is how they grow. Oh, So with this, so just root. Wow. 식물 생리학을 전공한 브래디 박사는 종자 산업을 위하여 식물 뿌리 연구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Another area of research in my lab is working on tomato. And so we work on a wild species of tomato that comes from the coast of the Pacific coast of Chile and of Peru. And
one of these wild species is actually very, very drought tolerant. So it grows in a desert, which is really rocky without very many nutrients. And so we are trying to understand the development of particular traits that allow this wild species of tomato to be able to grow in this type of environment. And we want to understand how to take those modifications or those traits that this plant has in the desert environment and figure out how to move it into a domesticated species. 브래디 박사가 뿌리 연구를 시작한 이유는 이상기후에 살아남을 수 있는 종자를 개발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오랜 연구 끝에 가뭄에 강한 토마토 종자를 개발하는 데 성공했죠. It constitutively produces an exodermis deposition, so it always produces suberin, and so we think that that's why that one is drought tolerant. Yeah. This is really important because, as we know, the climate is changing. For instance, we just came out of a 7-year drought in California. We need to understand how plants are able to respond to the lack of water, and we need to make sure that they can grow in the absence of that water, that they can still produce the grains and seeds and fruits that we need to be able to survive. 이곳은 종자 생명공학 센터인데요. You mentioned seed-related things. This is something we use with seeds. So it's a big plate, so we can put a cold temperature on this end, a warm temperature on that end, so we have seeds at a whole bunch of different temperatures all at the same time. This is different temperature? Yeah, so at one time we can test, So what kind of seed that germinates? Whatever we want, any of them. Okay. We use lettuce seeds a lot, do melon seeds, tomato seeds. It depends on the type of seed. Lettuce has a problem at high temperature. Melons have problems at low temperature. 이곳에선 다양한 온도의 환경을 만들어서 여러 가지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They don't have much in here right now. You can have a look, but they don't have much in here right now. This whole thing is full. A lot of times it's full with this. It probably is right. So a lot of times it's completely full with this. UN 식량농업기구에 따르면 2050년엔 지금의 1.7배의 식량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수많은 연구자들이 새로운 종자 개발에 그토록 몰두하는 이유죠. 식량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4차 산업혁명 시대 역시 결코 지속 가능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We're happy now that the increase in population looks like it's going to stop at about 9 billion, but that doesn't mean it goes back down. We're going to have to feed 9 billion people every day for a long old technologies. So we need a revolution. We need a revolution in technology. We need a revolution in putting value on being efficient, putting value on efficient water use, efficient nitrogen use, and so on. 원광대학교 농식품융합대학에서도 작물의 생산성을 높이고 이상기후를 이겨낼 수 있는 새로운 품종 개발을 위한 노력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2017년) 산학협력 엑스포를 준비하는 학생들이 분주합니다. 하고 이렇게 달려가야지. 알겠지? 야, 그거 무거운데 니네끼리 들었어? 도와줘라, 빨리 도와줘야지. 야, 미안, 진짜. 진짜 저거나 해. 그럼 저건 우리가 맡아서 할게. 저거 해? 원광대 학생들은 이번 행사에서 무엇을 준비했을까요? 야, 이전에 짰던 거잖아. 우리는 일단 판에 들어가는 문구를 정해야 돼. 야, 프라임. 여기서 일반 소비자들이 일상 속에서 접하기 힘든 종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는데요. 누구나 집에서 쉽게 상추를 키울 수 있는 획기적인 아이디어도 준비했습니다. 네, 지금 바로 올리면 돼요. 그런데 이건 대체 뭘까요? 수경재배 기구인데 요즘 이제 논 경지가 좁아져가지고 집에서도 이렇게 좀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데 기구 같은 걸로 만들고 하면은 물로 그냥 재배를 할 수가 있거든요, 집에서.
채소를 마트에서만 접해본 소비자들은 종자 산업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합니다. 이번 행사를 통해 육종의 중요성을 알리는 게 목표입니다. 네, 저희 나라는 외국 종자에 대한 로열티를 지불하고 있는데 매년 너무 많은 로열티가 증가하고 있어서 저희 종자 회사라든가 기업에서는 종자에 대한 국산화율을 높이기 위해서 많은 연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소비자분들도 이 종자에 대한 모습을 알고 수확된 과실이나 채소를 구입하였을 때 좀 더 이게 전체적으로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돼서 종자의 모습을 알리고자 백스코 행사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2017년 산학협력 엑스포가 시작됐습니다. 350여 개 기관이 참여해 산학협력의 비전과 성과를 나누는 자리입니다. 원광대 학생들 잘 할 수 있겠죠? 예, 값어치가 한번 비교해 무게랑 비교해 저희가 비교하기 쉽게 금반지 무게를 재는 게 6g이 나왔고 이 파프리카 종자 무게가 똑같이 맞춰왔는데 보시다시피 금값은 그램당 6만 원이고 이 파프리카 종자는 그램당 6만 원 정도. 더 비싸네. 조그만 게 하나에 500원이네요. 그만큼 이제 종자가 금값보다 비싸다. 이제 그거를 알려드리기 위해 이 저울을 준비하게 됐고. 보이세요? 보이죠. 여기 이렇게 이번 행사에선 산학협력을 위해 애써온 대학들이 그동안의 성과들을 선보입니다. 대학들은 이제 과거 교육의 틀을 깨고 4차 산업혁명을 돌파해 나갈 미래 인재를 키우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주입식 어떤 인간형을 키웠다면 이제는 스스로 무슨 문제를 찾아내고 문제를 해결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부각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프라이빗 사회에서 PBL 이런 방식의 프로젝트 베이스, 프로블럼 베이스 러닝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앞으로도 중요한 교육 과정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가올 세상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사실만은 분명합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어 나갈 기술과 산업의 주체는 바로 사람이라는 것이죠. 4차 산업혁명의 거대한 파도 역시 결국 더욱 인간다운 세상을 향해야 하는 이유입니다.